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그 하미남 신윤석입니다. 하미남은 잘 아시다시피 하남의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오늘 하미남이 합니다. 한마디 합시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구독자분들이 몇 질문을 주셨는데 그 왜 모자는 그렇게 뒤집어 쓰고 안경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겠습니다. 모자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제 원래 백발인데 원래 백발이에요. 백발인데 여기 조명이 있고 이렇게 조명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귀신같이 나오더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기 뒤집어 쓰니까 그러니까 조명도 좀 적당히 가려주면서 뭐 모양이 괜찮다 그래서 모자는 썼고요. 근데 선글라스는 왜 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글라스 벗으면 이런 모양새거든요. 뭐 나쁘진 않은데 그 좀 얼굴을 좀 가려라 이런 얘기 좀 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가리고 나서 눈에 뵈는 거 없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하미남스럽게 눈에 뵈는 거 없이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캐릭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오늘의 주제는 그 하남에는 선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선거구 하남갑과 하남을이 있는데 오늘 하남갑구에 관한 그 총선 관련된 그 진행 내용 및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하남갑은 그 하남시가 원래 지역구가 하나였습니다. 하남시 전체가 지역구가 하나였는데 이번 그 22대 총선부터 선거구 획정이 돼서 하남갑과 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거구가 됐는데요. 하남갑이 어디고 하남을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하남갑을 얘기하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하남을을 얘기하는 게 빠릅니다. 하남을이 그 새로 개발된 미사 그 강변도시 미사 1동, 2동 그리고 미사 3동. 미사 3동은 예전에 이제 풍산동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그곳이 미사 3동. 그래서 거기가 들어갔고 그 근처 지역인 덕풍 3동, 덕풍동 중에 3동, 덕풍 3동이 하남 을구가 됐죠. 그러면 덕풍 1, 2동은 하남 갑이 됐을 뿐더러 그 나머지 모든 지역이 다 하남 갑구가 된 거죠. 하남 갑구와 하남 을을 제외하고 아까 얘기했던 덕풍동, 뭐 신장동, 뭐 창우동, 천연동 뭐 이런 동들이 있고요. 저 농촌동이라고 불리고 있는 뭐 하사창동, 상사찬동, 천연동 뭐 이런 동들이 있고 뭐 충궁동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사창동, 뭐 하사창동 뭐 여러 가지 동이들이 있어요. 뭐 동가다가 뭐 초이, 간북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 가밀 신도시, 가밀 그 지구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그중에 하남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하남갑 지역이 돼서 좀 복합적인 선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갑 선거구는 그 선거구를 획정 두 개가 된다는 게 거의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 2월 29일까지 각 당에서 예비 후보를 등록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민주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그 하남 지역에 6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었는데요. 그 갑구에는 그 세 분이 거의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강병덕 예비후보, 오수봉 예비후보, 그리고 이희청 예비후보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갑에서 하겠다고 활동을 하셨었고 을 지역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상당히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었고 여기 하남시의 전 지역위원장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이창근 예비후보,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작년 9월 정도에 이쪽으로 오시겠다고 해서 온 이용 현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다음에 미래 지역의 김기훈 대표, 전 국회의원 유성근 국회의원, 그다음에 윤한채 전 도의원, 그다음에 유성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2월 29일인데 이 상황에서 그 11월 작년 12월에 그 하남시 하남갑과 을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남시 정시를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시티뉴스라는 매체에서 그 의뢰를 했고 리얼미터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등록되어 있는 여론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갑과 을은 아니었지만 하남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였던 분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죠. 1위는 누가 있냐면 이제 그 당시죠. 그 오래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 강병덕 예비후보가 1위를 했었고요. 2위는 국민의힘의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 예비후보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수봉 전 시장도 그 모습을 나타냈었고
나타냈었고 거기에 이용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뭐 이렇고 나머지는 뭐 여기 갑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예상을 이렇게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예상은 있지 않습니까? 예상은 민주당에서는 강병덕과 오수봉 두 명이 뭐 어떤 형태든지 해서 승자가 될 거고 강병덕 예비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창근 당협위원장 계속해서 지역을 닦아왔던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뭐 친윤이라고 하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두 분이 강력하게 경쟁을 할 것이다. 아마도 경선을 하면은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우세할 것이다. 이 정도 예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예상은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했던 모양새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강병덕과 오수봉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창근과 뭐 이용 거기에 이제 이번에 경선을 했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이 해가지고 그 중에 승자가 결정해서 그 중에 승자가 나오지 않겠느냐가 2월 29일까지였고요. 3월 1일 날부터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공천이 되겠는데 이제 청천 병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3월 1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남 갑에는 출신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추미애 후보, 하남 을구에는 김영만 후보를 공력 진출을 해버린 거죠. 양쪽에 경선 없이 기존에 있던 6명을 컷오프라고 또 아니고 또 전략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컷오프입니다. 그 후보들을 다 제끼고 2명을 전략공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고 그 반대를 한다고 여의도에 몰려가고 성명서를 내고 머리를 빡빡 밀고 뭐 하겠다 뭐 이렇게 뭐 했지만 그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미애 후보께서 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남 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강병덕 예비후보께서는 추미애 후보를 돕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오수봉 예비후보께서는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의미는 하남 갑구에서 추미애 후보를 돕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선 결과 또는 전략청정 결과는 수긍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 수긍을 하는 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어제 3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신장시장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전략공천으로 피해를 입은 강병덕 예비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요. 그 사회도 강병덕 예비후보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의원분들도 거의 다 참석을 했었고 뭐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하남 갑구에 민주당에서는 원팀이 구성이 되었다. 라는 모양새로 보여지고 이제는 정말 선거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경선을 한다. 이건 경선 지역이었으니까 경선을 한다 그래서 경선을 하는데 뚜껑을 딱 따봤는데 거기도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죠. 하남 갑과 을을 따로 발표했는데요. 갑을 먼저 발표를 했는데 세 명이 경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용 예비후보, 김기훈 예비후보, 윤한채 예비후보 이 3명의 3인 경선을 그냥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남 갑구를 신청했던 이창근 예비후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위원장 출신 4년 동안 지역을 지켜왔던 이창근 예비후보가 없었던 거죠.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컷오프가 당했다. 컷오프라는 건 이제 다음에 경선 배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린다는 얘기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이 배치돼서 을에서 나타날 것이다. 을의 경선 공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텀이 있었는데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남 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네. 가장 강력한 후보가 갑에서 을로 내려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볼멘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지자들은 헷갈리는 거고. 이 상황에서 2, 3일 후에 하남 을 지구에 경선이 또 발표가 되죠.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창근 예비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도식 후보 두 명의 그 2인 경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을지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도 또 컷오프 된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뭐냐? 야, 내가 을에서 열정 활동했는데 갑에서 왜 날라왔느냐? 이거 철새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지구에 자기 갑에 나오는 줄 알고 지지했던 분들이 야, 거긴 내 지역구도 아닌데 을지구로 넘어갔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경선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남 갑지구에는 이용 예비후보가 일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게 되었고요.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을지구는 이창근 후보가 여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원팀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원팀이라면 갑과 을의 두 후보, 이창근 후보와 이용 후보 두 분이 경쟁자였다고 보는 거죠. 경쟁자가 맞죠.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비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는데 이제는 이제 같은 팀이 되는데 같은 후보가 되는데 갑을이 한꺼번에 가야 돼. 이거 참 모양새가 좀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지구에 이창근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또 그 을지구에 그 갑지구에 이용 후보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잖아요. 경쟁자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후보가 날아가 버리니까 나는 이거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이 사람들 흡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머뭇거림과 주저함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려면 원팀 모양새는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양새를 민주당은 먼저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이재명 대표가 와서 그 자기가 전략공천 본인이 전략공천 때문에 피해본 후보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새로 전략공천 받은 후보와 악수도 하고 서로 손잡고 을지구 후보와도 또는 기존의 멤버들과도 하겠다는 원팀 모양새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숙제인 거죠. 오늘이 이제 17일인데 오늘 그 이용 예비 후보, 후보가 있겠죠. 이제 후보라고 예비 후보죠. 어쨌든 그 이용 후보의 무슨 식이 있습니다. 지지 선언 식이 뭔지 식이 있는데 거기서 갑과 을 또는 기타 지지자들이 원팀 모양새를 보이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창근 예비 후보도 사무실 개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초에 하게 될 텐데 출정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품앗이가 됐든지 뭐든지 왔으니까 가고 이래서 양쪽에 손잡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모양새 원팀의 모양새를 그리고 그 떨어진 후보들 컷오프된 후보들 경선에서 진 후보들이 나는 경쟁에서 졌지만 당신들을 지원하겠소라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점인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요. 유심히 살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누가 고춧가루를 뿌릴 것이냐, 누가 뭐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저도 한번 유심히 바라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대결은 기존에 있던 멤버들의 대결에서 전혀 새로운 멤버들의 대결로 바뀌어 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여러 가지 경력이 어떻고 지역에서 했던 어떤 내용들을 나름대로 하면 정리를 해서 한번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좋은 후보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은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현재로서는 원팀을 구성하는 모양새. 거기에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그 지역 단체장, 우리 단체장 있죠. 우리 기초단체장 하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남시장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2명 간에 또는 그 지지자들, 시의원, 도의원들 간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자기 당, 자당을 위한 원팀 모양새를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하남 을구는 어떻게 되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남 갑구의 기타 후보들. 죄송합니다. 기타라는 표현은 제가 정확한 표현,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죠. 거대 양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유통일당의 김한섭 후보께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유통일당에 김한섭 후보가 계시지만, 자유통일당 하남시 갑의 입장은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이라는 모토가 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대표는 정해졌고 이제부터 본선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 이용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재선을 위한 5선이죠. 현재 5선을 하고 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나름 거물이라고 하는 6선이 되면은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야권에서는 추다르크라고 불리고 하는 추미애 후보와의 양보할 수 없는 1대1 승부가 하남 갑에선 벌어질 거고 빅매치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남의 이라는 표현이 아마 방송에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태까지 변방이었던 지역이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급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람한테 친윤 대 반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괴롭혔고 어떻게 보면 키웠다는 이미지가 있는 분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호위무사 또는 수행실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레임도 생길 것 같고요. 빅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런 선택을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하미남의 역할이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오늘도 너무 얘기 많이 했어요. 지루하실 텐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감사합니다.